지금까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한 발언 중에서는 가장 저자세 발언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저께 이제 미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드론 시설을 공격하면서 보복으로 쿠웨이트 공항을 공격했거든요. 네. 60여 이란이 60여 명의 사상자가 나던 사실은 가장 큰 규모의 피해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고강도의 또 다른 보복 경기 예상됐는데 트럼프가 네. 이란 이해한다. 우리도 전날 밤에 공격했다. 네. 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신 차렸나? 왜 저러지? 하지만 아직 이란 측 반응은 우리는 주권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강경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이제 동결 자살을 해제해 주지 않으니까 모든 게 지금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개방이나 그다음에 핵농주 우려는 문제가 단계적으로 논의될 텐데 그게 아마 물밑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공화당조차 트럼프를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을 계속 올렸다가 거부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됐죠. 공화당이 4표, 공화당 의원들이 4명이나 다른 쪽으로 서서 통과되었는데 이게 당장 효능은 없지만 트럼프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은 혼자 해도 끝내는 건 혼자 못 끝내니까. 그런 말 하신 거 기억 안 나요. 그 의회 상의원 그 73명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폭탄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야를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게 불문율이었고 강한 반대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델리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21명의 서명밖에 못 받아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77명이 서명하면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미국 국익과 이스라엘은 같이 가지 못한다는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란도 한계에 왔고요. 6월 이달 중순에 그 알리 하메네에 대한 국가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례식을 못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장례식. 그렇구나. 이거 이달 중순인데 그때는 분명히 아들인 무즈타바가 등장해야 나와야 되는데 되니까. 아버지 장례식 나와야 된다는 거 이란 정상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6월 중순이니까 날짜는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례 직전에 무언가 미국과의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지금 이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고요. 다친 것 같은데 살아는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굳이 방북을 하는 이유는 이 3자 간 이해관계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동북 삼성 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는 그 키워드가 북커 강로입니다. 북커 강로와 두만강 유역 개발이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안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북커 강로를 북한하고 같이 하자.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로 사업을 같이 하자.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적 동향을 보면 어느 시기보다도 북한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유라시아 대륙 국가로 다시 거듭나는 육로로. 저도 개인적인 꿈인데 거기가 다 터키어 언어권이고 다 우랄타이 중에서 알타이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말 우리 통하죠. 그다음부터 우즈베키스탄, 카자키스탄, 키르기스탄 교수님만 말이 통하죠. 예. 그 사이에. 터키말 하면서 터키까지 갈 수 있으니까 투르크어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문 벨트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있었지만 그 뒤에 2개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가 더 생겼습니다. 고속철도화되기도 했고요.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철도망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이른바 중부해랑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해랑만 있었는데 대륙 해랑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튀르키예를 지나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 중부 노선이 옛날 사람들 다 중부해랑이. 다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경주까지 걸어서 8개월 내지 10개월 내에 왔거든요. 그 루트가 다 정해져 있고 기록도 다 있어서요. 빠르면 8개월, 늦으면 10개월 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경주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의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저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굉장히 아쉬운 선거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민주 진영의 힘이 세어진 진보 진영의 권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 힘을 누가 행사하느냐, 사람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섬나라로 살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섬나라로 살았는데 이걸 다시 온전한 대륙 국가로
행사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힘을 써서 우리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주권적이고 자주적이면서 전 세계와 우리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여기에 우리 진보 역량을 좀 더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요. 10대하고 20대가 지금 굉장히 우경화했죠.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 일종의 하위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이 심각한 상황을 아무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 10대, 20대들이 곧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사회적 주류가 될 겁니다. 거기가 네.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인터넷 하위 문화가 아니라 이명박 시절부터 그렇게 테라포밍 한 거예요. 그 범죄 현장이에요, 제가 뭐. 10대, 20,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완전히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기득권층이고 기성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들의 정치 경제적인 불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청년 조직에 대해서 너무 만들지 않고 항상 청년들 표를 얻으려고 뭐 사회적으로 좀 인기 있는 사람 청년들을 그냥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청년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저도 뭐 신입생들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는데 다 19, 20살이잖아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저는 우리 학교에도 한양대학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 한 10%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 학생보다도 우리 20대 신입생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이제 외국인보다도 더 어려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이 과도 경쟁에서 20대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다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 다문화보다도 더 멀어요. 네네.